1281년 10월에 어느 새벽 시리아의 함스 평원 위로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새겨진 붉은 천, 다른 하나는 늑대 머리가 그려진 검은 깃발이었죠. 이 두 깃발이 같은 전장에서 같은 편으로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세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십자군과 몽골, 서로를 이단으로 여기던 두 세력이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배신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배신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트리폴리 백장령의 기사 레이몬드는 그날 아침 자신의 옆에 선 동맹을 바라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몽골 전사 카라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카라의 갑옷은 라멜러, 방식으로 겹쳐진 가죽과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말라붙은 피가 검은 반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묻은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제, 어쩌면 지난주, 어쩌면 몇 달 전의 피일 수도 있었죠. 그의 투구 위에는 늑대 털이 바람에 흔들렸고 허리춤에는 휘어진 활과 화살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화살촉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것들은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들이었습니다. 레이몬드는 자신의 무거운 사슬 갑옷과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갑옷은 무거웠고 움직임을 제한했지만 그것은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카라의 갑옷은 가볍고 유연했으며 그것은 순수한 실용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전장에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카라는 레이몬드를 힐끗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죠. 그저 상황에 대한 냉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맹은 신념이 아니라 절망에서 태어났다는 것을요. 십자군은 더 이상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1268년 안티오크가 함락되었고 바이바르스의 맘루크군이 그 도시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교회는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수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289년에는 트리폴리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에 잃었죠. 1187년 살라딘에게 빼앗긴 후 십자군은 단 한 번도 그 도시를 완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성지는 사라지고 있었고 십자군 국가들은 하나둘씩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크레, 시돈, 베이루트, 이 모든 도시들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몽골이라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도구일 수도 있는 존재에게 기대는 것 외에는요, 몽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국은 시리아와 다마스쿠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이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그들의 확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고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중동의 지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훌라구 칸이 바그다드를 정복한 후 몽골은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맘루크군이 몽골의 불패 신화를 깨뜨린 것이죠. 그 이후로 몽골은 시리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수가 필요했고 그 복수를 위해서는 십자군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전장 한쪽에서는 몽골 샤먼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피를 땅에 뿌리며 탱그리, 하늘의 신에게 승리를 구했습니다. 샤먼의 목소리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듯했으며 그의 손은 신성한 동작으로 공중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머리뼈를 높이 들어 올렸고 그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의식이었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십자군 사제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틴어로 울려 퍼졌고 그는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교도들을 무찌를 용기를 주소서. 두 신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탱그리를 불렀고 다른 쪽은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중 하나는 배신당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배신당할 것이었습니다. 카라가 말 위에서 레이몬드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 이 동맹의 신 중 하나가 배신당할 것이다. 레이몬드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언제나 실현됩니다. 레이몬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전방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맘루크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문양, 그것은 강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함스 평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드넓은 황야, 먼지와 자갈로 뒤덮인 땅, 그리고 멀리 남쪽으로는 희미하게 함스 도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도시는 맘루크의 땅이었고 그들의 성체이자 보급선이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그 위에는 맘루크의 깃발이 수십 개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십자군과 몽골의 동맹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잃은 동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합군이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기동력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말을 탄 궁수들이 좌우 날개에 펼쳐졌고 그들의 말은 작고 빠르며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몽골 말은 유럽의 군마보다 작았지만 그 대신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km를 달릴 수 있었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서 쏘고 적이 지치면 포 위에서 짓밟는 것이었죠. 십자군은 중장기병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중앙에 서 있었고 그들의 말은 크고 느렸지만 돌격할 때의 파괴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의 중장기병 돌격은 중세 전쟁의 정점이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갑옷을 입은 기사와 말이 일제히 돌진하면 그 앞에 선 것은 무엇이든 부서졌습니다. 아르메니아군과 조지아군 그리고 쿠르드 보조병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벼운 갑옷을 입었고 주로 궁병과 창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병력을 합쳐도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8,000명, 어쩌면 9,000명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대편에는 맘루크 술탄, 칼라운의 군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규율이 철저했습니다. 맘루크는 노예 출신 전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을 배웠고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직업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중장기병은 십자군만큼 무거웠고 그들의 궁병은 몽골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섰으니까요. 맘루크에게 전사로 죽는 것은 명예였고 도망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 장군 툴루야 아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맘루크가 어떤 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먹지 않았고 유인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전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철 같은 침착함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찰병은 또한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전열은 완벽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툴루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전열은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맘루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툴루야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칠 것이다. 예상 밖의 속도로 몽골의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쏘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이미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었죠. 십자군은 그들의 전술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쟁은 정면 돌격과 근접전이 전부였으니까요. 기사들은 명예를 중시했고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것을 가장 고귀한 전투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몽골은 명예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였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 세계의 전술이 섞여 어색하지만 강력한 혼종 전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몽골의 속도와 십자군의 파괴력, 이 둘이 합쳐지면 이론적으로는 무적이었습니다. 레이몬드가 카라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들은 뭐라 하던가? 카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샤먼들은 누가 먼저 신을 배신할지 보고 온다. 레이몬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카라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같은 의심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동맹은 시험받을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몽골 북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깊은 리듬에서 점점 빠르고 날카로운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았고 병사들의 가슴도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깃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붉은 깃발, 검은 깃발, 흰 깃발이 차례로 올라갔고 각 부대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지 냄새, 땅 냄새, 말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곧 흐를피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레이몬드는 자신의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무거웠고 손잡이는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세 개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몽골 기마 궁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승달 진영을 만들며 맘루크 전열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고전적인 전술이었고 수백 번의 전투에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것은 마치 검은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살은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노래 같았습니다. 화살은 맘루크의 방패에 꽂혔고 갑옷에 튕겨나갔으며 말의 목에 밝혔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병사들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살이 쏟아져도 말이 쓰러져도 동료가 죽어도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통을 무시했으며 오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맘루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방패는 높이 올라갔고 그 방패들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은 그 벽에 부딪혀 떨어졌고 일부는 틈새를 찾아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몽골은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쏘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맘루크를 유인하려 했고 그들의 전열을 흩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유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탑이 느리게 굴러오는 것처럼요.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그들의 전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산물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어쩌면 수십 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규율이었습니다. 레이몬드는 몽골의 기동 전술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정면 돌격만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고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처럼 흘렀고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카라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장을 닿게 하지 마라. 그 순간 죽는다. 레이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전장은 가장 빠른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선생입니다. 맘루크 중장 기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크고 강했으며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움직이는 철탑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창은 길었고 그 끝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돌격하면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몽골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인인지 패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몽골 전술의 위험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후퇴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포위당합니다. 십자군은 타이밍을 맞춰야 했습니다. 너무 빨리 돌격하면 몽골을 방해하고 너무 늦으면 몽골이 붕괴될 것이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긴장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은 전장을 스캔했고 그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화살 소리, 비명 소리, 명령 소리,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맘루크가 몽골을 쫓느라 전열이 흐트러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맘루크는 강했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레이몬드가 소리쳤습니다. 프랑크 기병 전진.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로질렀고 수백 명의 기사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중장 기병이 일제히 말을 몰았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두들겼고 그 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십자군 기병의 돌격은 파괴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무거웠고 느렸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전쟁의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창이 부러지는 소리, 갑옷이 찢어지는 소리, 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십자군의 창이 맘루크의 방패를 뚫고 들어갔고 맘루크의 검이 십자군의 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말들이 뒤집혔고 기사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기사는 곧바로 짓밟였습니다. 말발굽이 그들의 갑옷을 지식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지만 더 크고 더 끔찍했습니다. 피와 흙이 뒤섞였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그 안개는 먼지와 피가 섞인 것이었고 시야를 가렸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찔렀고 베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첫 교전은 혼전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맘루크는 많은 병사를 잃었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십자군과 몽골은 승리의 기미를 보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맘루크는 아직 그들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요. 그리고 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새로운 깃발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바탕에 은색 매가 그려진 깃발이었습니다. 맘루크 엘리트 예비대였습니다. 레이몬드는 그 깃발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끝장을 내기 위한 손이다. 옆에 있던 기사 엘리아스가 물었습니다. 예비대입니까? 레이몬드가 대답했습니다. 예비대가 아니라 처형인이다. 예비대는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말도 지치지 않았으며 무기도 무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먼지 하나 없이 빛났고 그들의 깃발은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군과 몽골이 지치기를, 그들의 전열이 흐트러지기를, 그들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기를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맘루크의 지휘관은 전투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첫 번째 공세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은 것을 알았고 이제 그들이 취약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비대는 십자군의 측면을 정밀하게 노렸습니다. 그들은 정면이 아니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십자군의 중장 기병은 정면에서는 거의 무적이었지만 측면은 취약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앞쪽을 보호하지만 옆구리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들은 돌격했습니다. 땅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곤봉이 휘둘렸고 그것은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휘어진 검이 공중을 가르며 목을 찾았으며 그것은 갑옷의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맘루크 전사들은 이런 전투를 수없이 경험했고 그들은 갑옷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창이 갑옷의 틈새를 파고들었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십자군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면의 맘루크와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측면에서 오는 공격을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레이몬드의 부대가 휘청거렸습니다. 기사들이 하나둘씩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수의 함성 대신 비명만 들렸습니다. 막아라! 방패를 올려! 뒤를 조심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대의 돌격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십자군은 그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한 기사는 머리에 곤봉을 맞고 투구가 찌그러지며 쓰러졌고 다른 기사는 목에 화살을 맞고 피를 뿜으며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몽골은 기동력 때문에 한순간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쏘는 데는 능했지만 근접전에서는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뒤엉킨 근접전이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직력은 무너졌습니다. 툴루야 안이 좌익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깃발을 흔들었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기도 전에 좌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사들이 하나둘씩 말을 돌려 도망쳤고 그것은 마치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십자군은 필사적으로 재정렬을 시도했습니다. 벽을 세워라. 레이몬드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목구멍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올리고 서로의 등을 맞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원을 만들었고 그 원 안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구하소서. 주여,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바로 그때 레이몬드는 맘루크 장교와 격돌했습니다. 맘루크 장교는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였으며 그의 갑옷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맘루크의 검은 빠르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레이몬드의 목을 노렸고 레이몬드는 간신히 방패로 막았습니다. 검이 방패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습니다. 맘루크는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다리를 노렸습니다. 레이몬드는 검으로 막았고 다시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갑옷의 틈을 찾았습니다. 레이몬드의 검은 무거웠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맘루크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였고 레이몬드의 공격을 모두 피했습니다. 2번, 3번 검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 레이몬드가 맘루크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맘루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레이몬드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팔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전령이 몽골 장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을 세차게 몰았고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전했고 툴루야아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툴루야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그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붉은 깃발이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몽골의 철수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몽골 전사들이 알아보는 신호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투를 포기하고 후퇴하라. 레이몬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깃발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버린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주변의 기사들도 그 깃발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배신이다. 몽골이 도망친다. 우리를 버렸다. 카라가 그의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카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먼저 죽을 생각은 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다. 레이몬드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카라는 이미 말을 돌렸습니다. 레이몬드가 외쳤습니다. 우린 함께 싸웠다. 동맹이었다. 카라가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이익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다. 몽골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계산된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전열을 유지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은 전술이었으니까요. 몽골에게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재정비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에게는 배신이었습니다. 십자군은 후퇴할 곳이 없었고 재정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싸워야 했고 여기서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공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비겁자들, 우리를 버리지 마라. 이교도들. 하지만 몽골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동맹 자체가 환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맘루크군은 몽골의 퇴각을 보고 전열을 조였습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사방에서 맘루크가 몰려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십자군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섬이 되었고 그 섬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십자군의 절체절명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방패가 부러졌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고 방패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 위에서 기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웠고 일어나기 전에 창에 찔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라인을 유지하라. 함께 서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라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쓰러졌고 라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마론파 기사단, 트리폴리 병력, 아르메니아 전사들이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고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싸웠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 전사들은 그들의 언어로 기도를 했고 마론파 기사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트리폴리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그 고리 안에서 싸우며 생각했습니다. 성지는 이미 사라졌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무너졌다. 오늘은 그 잔해 위에서 우리의 마지막 전투를 한다. 그는 더 이상 승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명예롭게 죽기를
바랐습니다. 기사로서, 전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명예롭게 죽기를요. 그는 검을 들어 올렸고 다가오는 맘루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검은 맘루크의 방패에 부딪혔고 그의 팔은 저렸습니다. 맘루크 궁수대가 곡사를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 비구름처럼 보였고 그 구름은 십자군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살은 높은 각도로 날아올랐다가 중력에 의해 떨어졌고 그것은 방패로 막기 어려웠습니다. 화살이 방패에 꽂혔고 갑옷에 밝혔으며 살을 뚫었습니다. 어떤 화살은 투구를 뚫고 들어갔고 어떤 화살은 말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기도가 중얼거려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희 영혼을 받아주소서. 십자군 병력이 급감했습니다. 100명씩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사들이 먼저 무너졌고 그들은 가장 가벼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마론파 기사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폴리의 깃발이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든 자는 적의 표적이 되었으니까요. 레이몬드가 카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먼지 속을 헤매며 카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라, 카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몽골 기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병은 후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레이몬드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카라를 찾아라. 그를 돌아오게 해달라. 몽골을 돌아오게 해달라. 몽골 기병은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레이몬드는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레이몬드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몬드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카라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레이몬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었을까요? 카라가 대답했습니다. 20명을 데려올 수도 있고 아무도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아 죽는 것보단 낫지. 레이몬드가 물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나? 카라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시도는 하겠다. 그리고 카라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의 기병대가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레이몬드는 그들이 정말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십자군이 거의 무너질 때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골의 신호였습니다. 레이몬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먼지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라의 기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0명, 어쩌면 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레이몬드가 외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살아남은 십자군 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의 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요. 엘리아스가 레이몬드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레이몬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혼자 죽지 않는다. 몽골이 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맘루크 측면을 찢어냈습니다. 화살이 다시 날아갔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카라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검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갑옷은 화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떤 화살은 갑옷에 박혀 있었고 어떤 화살은 그의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휘둘렀고 맘루크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십자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재집결했습니다. 레이몬드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함께 밀어붙여라. 살아남은 기사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부러진 창을 주웠고
금이 간 방패를 들었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요. 그들의 갑옷은 찌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맘루크의 마지막 예비대였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예비대보다 더 컸고 더 강했으며 더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십자군과 몽골이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지 않은 바로 그 순간을요. 그들의 깃발은 새 것이었고 그들의 갑옷은 빛났으며 그들의 말은 힘차게 땅을 박찼습니다. 레이몬드는 그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몽골과 십자군 모두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말들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고 어떤 말은 이미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땀과 피가 눈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무거웠고 어깨가 짓눌렸으며 등이 굽었습니다. 검은 무렸고 더 이상 제대로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카라가 레이몬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피 흘리기를. 레이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저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맘루크의 마지막 예비대가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영 붕괴 수준의 파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십자군의 중심부를 내리쳤습니다. 방패가 산산조각 났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갑옷이 찌그러졌으며 철판이 구겨지고 안으로 파고들어 살을 찔렀습니다. 뼈가 부러졌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십자군의 중심부가 무너졌습니다. 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전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조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도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싸울 뿐이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외곽이 무너졌습니다. 기병대가 분산되었고 더 이상 조직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각자 작은 고리를 만들어 생존 전투를 벌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졌고 패자는 단지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레이몬드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고 그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갑옷이 그를 보호했지만 충격은 뼈까지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엘리아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레이몬드의 가장 오래된 전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을 꿈꿨고 함께 성지를 되찾으려 했으며 함께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싸웠습니다. 엘리아스는 목에 화살 2대를 맞았고 피가 분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말 대신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거품이 일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몬드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이 레이몬드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레이몬드가 엘리아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팔을 뻗었고 손가락이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라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살고 싶으면 떠나라. 레이몬드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카라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를 남겨둘 수 없어. 그는 내 형제다. 카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다. 너까지 죽을 생각이냐? 레이몬드는 엘리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친구는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드는 그를 놓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엘리아스의 손이 떨어졌고
그것은 땅바닥에 떨어져 먼지 위에 놓였습니다. 레이몬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는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그의 몸은 이미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전투는 이미 승부가 난 후였습니다. 이제는 정리 단계였습니다. 맘루크군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는 자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마무리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맘루크 병사들은 부상당한 적들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어떤 병사들은 항복하는 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전장은 이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카라가 맘루크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맘루크 장교는 신선했고 그의 갑옷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찌그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맘루크 장교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의 검이 카라의 목을 노렸습니다. 카라가 막았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고 그의 팔은 충격으로 저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카라는 다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공격에서 카라는 너무 느렸습니다. 맘루크의 검이 그의 갑옷 틈새를 찔렀습니다. 카라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뜨거웠고 그의 갑옷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카라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반격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그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맘루크가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카라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카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의 검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은 땅에 떨어져 금속 소리를 냈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맘루크 장교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검을 들어 올렸고 그 검은 하늘을 가렸습니다. 카라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만이 있었습니다. 카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든 동맹은 뼈보다 먼저 부서진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조였습니다. 자신과 레이몬드 그리고 이 모든 어리석은 전쟁에 대한 자조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죽는다. 맘루크의 검이 내려왔고 카라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먼지 위에 떨어졌고 그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고 그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탱그리의 하늘을요. 레이몬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은 메말랐고 그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카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땅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아니, 항복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였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맘루크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금 카라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이몬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려둬라. 그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 레이몬드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는가?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자비가 아닌가?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묘지였습니다. 전투는 끝났고 남은 것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지식여진 갑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햇빛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꺾인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 늑대가 그려진 깃발, 그것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의 거미먼지에 반쯤 묻혀 있었고 그것들은 이제 아무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서진 십자군 방패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 까마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은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드가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철이 채워졌고 그것은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이 그를 밀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발목은 아팠고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죽음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시체들을 비췄고 그것들은 마치 여전히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몬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 전쟁은 오직 죽은 자들의 이름만 기억한다. 그는 카라를 생각했습니다. 그 몽골 전사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그에게 아무 이익도 없었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레이몬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아스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 그의 형제, 그는 눈을 뜬 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모든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사들, 마롬파 기사들, 트리폴리 병사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동맹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공포는 첫 번째 위기에서 무너졌습니다. 함스 전투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질적 동맹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공포로 맺어진 연합은 언제나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신뢰 없는 동맹은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지니까요. 십자군과 몽골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동맹은 사라졌습니다. 몽골은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술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맹을 파괴했고 십자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전투는 십자군 국가들의 최후를 가속화했습니다. 1289년 트리폴리가 함락되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교회들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천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1291년 아크레가 무너지며 성지의 십자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크레의 함락은 장대했습니다. 맘루크군은 도시를 포위했고 십자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성벽이 무너졌고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군 기사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도망쳤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몽골은 시리아 진출에 실패했고 그들은 다시는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맘루크는 중동의 지배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몬드 같은 전사들은 역사의 각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졌습니다. 레이몬드는 사슬에 묶여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왔고 그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죽은 자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라. 우리를 잊지 마라. 카라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동맹의 신 중 하나가 배신당했습니다. 아니, 둘 다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군의 신도, 몽골의 신도, 그 누구도 이 전투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막지 않으니까요. 신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레이몬드는 맘루크의 진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패배했고 그들은 살아남았으며 그것은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엘리아스의 얼굴을 보았고 카라의 마지막 미소를 보았으며 쓰러지는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맘루크 장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평생 동안요. 이것이 1281년 함스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군과 몽골이 함께 이슬람에 맞서 싸운 유일한 날이자 그들이 서로를 배신한 날입니다. 역사는 이 전투를 작은 패배로 기록했습니다. 역사책에는 단 몇 줄만이 할애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투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믿었고 그 동맹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었고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믿었고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패자들도 배신당한 자들도 잊혀진 자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피가 이 땅에 스며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공포로 맺어진 동맹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것, 신뢰 없는 연합은 첫 번째 위기에서 붕괴된다는 것, 그리고 전쟁은 결코 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함스의 들판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시리아의 어느 황량한 땅에 그곳에는 더 이상 시체도 없고 갑옷도 없으며 깃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자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여기서 동맹이 무너졌다고, 여기서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전사들의 속삭임을요. 우리를 기억하라. 우리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어두운 역사, 잊혀진 전투, 배신과 명예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며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를 다시 불러내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맹의 배신에 대해, 그리고 공포로 맺어진 연합의 운명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몽골처럼 전술적 후퇴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십자군처럼 끝까지 싸웠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죽은 자들도 끝나지 않습니다.